저는 132에 2024년도 1월 정보관리기사입니다. 네, 어, 뭐, 메일은 밑에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 하고, 뒤에 설명하다 보면은, 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도 1월 설날 마지막 날, 2024년 설날 마지막 날, 이렇게 듣고, 어, 약간 여러분들 표정이 약간 그 뭐지?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표정인데,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영화 보러 갔습니다. 왜냐면은 몇 년 동안 영화를 못 볼 것 같아서, 네. 슬램덩크 보러 갔는데, 두 달 있다 또 영화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이렇게 했고요. 많은데, 각 장별로 거의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계기는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은퇴를 준비하시는 인피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감리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하고 같이 저는 기숙사 준비하고 그분은 감리사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합격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저 말고 저희 회사에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있었는데, 기숙사 할 때, 저한테 피해를 조금 주셨다고 하나? 하여튼, 뭐, 파이널 하거나 아니면 면접 볼 때, 제가 이제 그 일을 도맡아 했으니까. 근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랬는데, 시험 공부하니까 진짜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하고 나면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가 5년인데 기술사는 거의 동등하게 인정해주고 있어서 기술사 공부를 더 빨리 끝내면은 석사, 박사 5년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기술사 따면은 여러분들은 기숙사 따면은 이제 막 게임 엄청 하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냥 그 위치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적 필요성에 따라서는 팀 리더로서 그 팀 리더로서 그 책임감이 필요하게 됐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이제 공무원들과 얘기할 때, 그, 아마도 그 기숙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격증을, 네,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격증도 이걸로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뭐, 감리사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 감리사, 네. 그리고 정보관리 기술사는 이제 국가 최고의 자격증이기도 하고, IT 분야에서는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다른 분야의 기술사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책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제안,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사 학습 전략을 저는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여기는 한 20분 더 계셨는데 20분 분들의 맞는 시험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맞는 시험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하루에 30분 정도 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6시간, 7시간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막 책 보고서 보면은 대부분 막 조시는 분들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하루에 30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도 대부분 다 쓰는 게 위주였었어요. 다른 기술사분들은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매일 한 도메인씩 공부를 해야지 주간고사 때는 이제 도메인 하나당 일주일 공부하고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은 약간 등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엄청 많이 쓰고, 어떤 건 되게 조금 쓰고. 왜냐하면 이제 자신 있는 건 많이 쓰고, 자신 없는 건 조금 쓰고, 이러면은 약간 답안지 품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났을 때 이 전체를 보시면서 이게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내 답안지가 지금 보고서처럼 돼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곰과 호랑이 전략으로 갔는데 누구보다 빨리 쓴다. 그래서 제가 합격할 때 시험은 두 교시를 16장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1교시하고 4교시는 4교시 때는 너무 힘들어서 14장 썼고 그다음에 4교시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루에 한 40분 정도 러닝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은 나중에 되면은 체력이 딸려서 그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를 선택할 때 포기와 선택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건데, 기술사 학습 기간은 정확하게 1년이 됐는데, 1월 28일에 시작해서 1월 27일 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부는 조금 더 했지만, 네. 근데 저한테 메일을 엄청 많이 보내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1점 떨어져도 저한테 그 1점 떨어졌을 때, 아니, 그 점수 떨어졌을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했냐, 라고 메일을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항상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여기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멘탈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었기도 했는데 저는 전장처럼 예,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시험에는 아마 될 거다. 여기서 여기 지금 몇 점 차이냐면은 이거 10점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4교시고 3명이 실점하니까 120점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점수가 여기 점수가 좀 약간 변곡점이 있긴 했지만은 120점 떨어진 거예요. 120점이면은 한 교시 그냥 날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막, 근데 1점 떨어져도 하면은 저는 근데 120점 떨어졌잖아요. 근데 1점 떨어지면 12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 별로 크게 떨어진 것 같진 않다고, 다음 시험에 잘 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 1점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59점에서 58점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저는 근데 첫 번째 장에서 나에게 맞는 시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기본 필수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고 계시는 ITP 선행 학습을 먼저 공부를 했고 1.5배속으로 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늦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일주일 동안 복습한 거, 두 번을 어떻게 봤냐면, 복습한 거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앞에 예습한 거를 한 번 봐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1시간씩 보면은 쭉 나오거든요. 1.5배속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숙제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숙제하면은 이제 목록 있는데 자기가 선택을 해요. 몇 개. 근데 이제 가장 자신 없는 분야부터 제가 이제 자신 없는 분야부터 하고, 이게 나중에 면접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숙제 딱 나오면은 가장 자신 있는 거 선택하는 거거든요. 대부분들이. 왜냐면 시간이 안 걸리니까. 숙제를 이제 약간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가장 자신 없는 거 분야부터 하고 뒤에 어떻게 이런 거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화반 때는 하루에 딱 이것만 했었어요. 아, 강면초님 6시간 한다 그랬는데 딱 4시간 이것만 하면은 좀 약간 그래도 그 밀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 마지막 합격할 때는 거의 딱 4시간 이렇게 3, 4시간 어떻게 했냐면은 1시간 이제 도메인 그냥 하루에 저 때는 11개 도메인인데 지금 12개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니까 반 개씩 나눠서 이틀에 하나씩 하면은, 11개 해도 22일 거의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한 도메인을 공부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모의고사 때는 특정 도메인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주간고사. 1시간 주간고사는 이제 그 스프린트 2로 해가지고 8개씩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간고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0번은 그 파이널을 나중에 그 심화반 가면 주실 거예요. 아마 기본반에도 주실 건데, 파이널 셀테를 파이널로 셀테를 해요. 근데 저는 이때 되게 고민이었던 게 내가 푼 거 누가 좀 채점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채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빨리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위에 두 개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셀테를 빨리빨리 멘토링을 받는 사람이 더 빨리 합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명 뽑을 때 그 제임스 기술사님도 있거든요. 그분은 그 실제로 같은 회사에서 그 자기 멘토링, 자기 쓴 거를 다 채점 받았어요. 돈 들였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다 채점 받았어요. 이거를 하고 멘토링을 빨리빨리 할수록 합격 기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분 키워드 중, 이거 쓴 거를 30분 키워드 중심 채점하고 이제 정의 확인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 멘토링 하실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거를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은 3시간인데 이제 좀 약간 더 걸릴 때 있으면은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 문제는 보통 네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내가 풀어본 문제. 그 다음에 정의 구성도 외운 문제. 그러니까 안 풀어본 문제죠. 정의 구성도만 알고 있고. 반만 아는 문제. 반만 아는 문제는 정의만 알거나 구성도만 알거나.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문제. 근데 시험 나올 때는 점수에 상관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요 두 가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이 전체가 이럴 수가 있어요. 시험이 전체가 6개가 다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 전체 중에 한 개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 애도 한 개밖에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 시험 볼 때는 그랬거든요. 밑에 거였어요. 6개 중에 한 개 아는 거. 근데 합격하는 애들 중에는 다 6개 중에 한 개 알았대요. 근데 그 이제 그때부터 소설 쓰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14장이 못 나옵니다. 소설 쓰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면은 보통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1년 미만짜리가 1년 미만 기술사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그리고 위에 같은 문제, 6개 중에 6개 다 알았다. 근데 그러면은 나는 엄청 자신감 있거든요. 근데 옆에 애도 6개 중에 6개 다 알겠죠? 그러면은 고수라는 오래된 분들이 많이 합격합니다. 그걸 아마 기억하시고. 근데 보통 1월 달에는 밑에 경우가 많다. 왜냐면은 1월 달에 이제 그냥 무턱대고 그 학원 등록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엄청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보는 사람들 시험 엄청 많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밑에를 해서 네. 만약에 저희가 5월 달이나 7월 달에 1월 달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봤다 그랬으면 저는 합격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라서. 근데 항상 저는 문제 했을 때 등수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더 1월 달 시험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만드실 건데, 그 서브노트 보면은 노트를 막 몇천 장 만드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저는 한 20장 안쪽으로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0장 정도? 그러면 이제 뽑아도 한 앞뒤로 찍으면 110장 정도 되는데, 그 서브노트 만들고 암기 노트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암기 노트만 보면 되니까 나중에는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 개 만드는 걸 별로 싫어해가지고 이게 이 주황색으로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된 것들이 다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구음이거든요. 그 통장, 운용, 특 이렇게 통장, 운용 이렇게 해서 DB는 통장, 운용 이렇게 해서 쓰고 이제 뒤에 이렇게 쓰게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키워드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이게 채점할 때 이것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활성 상태인데 A, P, E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구성도까지 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려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 하나로 다 뭉쳤습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학습 후 전하고 어떻게 변하냐 했을 때는 이제 이게 기필과 끝나고 바로 쓴 그 답안지거든요. 네. 원래 이거 6줄 써야 되는데 막 지금 몇 줄 썼냐면은 12줄, 아니, 10줄 정도 쓴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건 합격하기 마지막에 했을 때.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점수 잘 나온 거를 올리긴 했는데, DDD의 개념과, 네. 이거 나중에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는데. 그리고 차별화 전략. 이게 3단락이나 4단락이 있거든요. 3단락이나 4단락은 추가 점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원래 전자신문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전자신문 보기도 귀찮고 신문 종이 그 들고 다니면은 회사에 다 물어보거든요. 왜 이거 보냐? 전자신문을 종이 신문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전자신문을 들고 있으면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보냐고. 그래서 이게 한 5만 원, 5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3단락에 쓰면은 점수는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3단락, 4단락 써야 된다고 할 텐데 점수에는 도움이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버렸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몇몇 기술사들은 1년 동안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선택한 것만 보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거 그 밀로우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했을 때 그 QEC거든요. 퀀텀 에러 코렉션. 그거 어떤 책을 봐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로만 써도 답안지 굉장히 알고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답안지 품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 심지어 여기서 예전에 랭체인이라고 있었거든요. 랭체인을 봤었는데 그게 그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론 뭐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심화반에 오시면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왜냐면 제가 다 찾아놨거든요. 괜찮은 것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00분이잖아요. 90분 시험 보고 10분을 남겨놨어요. 이제 짧으면 5분. 그때 이제 줄치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잘못 쓴 것들 다 정정을 했거든요. 그때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미리 판단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고서예요. 여러 주제에 대한. 근데 그 보고서가 보고서 형태로 안 나오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내가 문제 한 개밖에 모르면은 쟤도 문제 한 개밖에 모른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는 이렇게 쓰는데 단어는 여러분들 하시면서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챗GPT를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쓸지는 네, 이렇게 제가 뭐 수업 시간이든가 같이 해드릴 수 있고 네. 이거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찾는 게. 네. 여러분들이 구글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거 찾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사에 맞는 그런 엔지니어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팩터로는 이제 나와의 약속 지키기. 네, 하루 아까 4시간 있잖아요. 남들은 6시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4시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6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모의고사 참석했고요. 모든 특강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할 때 이거 굳이 해야 되나? 그 3번 특강 들었으니까 45만 원인데 그 모의고사는 뭐 6만 원이었나? 그러면은 이제 8번 정도니까 그것도 한 50만 원 드는데 지금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그 기숙사 되고 이제 등록하는 회비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못 내요. 근데 그것도 못 내면은 기술사는 그 장롱 라이센스 딱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다 활동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 네,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도 이제 강 멘토님하고 있고 이제 심화반 멘토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만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뭐 ITP에서 합격자 요번에 뭐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대하고 막 싸우냐. 근데 아니 그거 뭐 KPC하고 싸우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원래 저기 모의고사 안 주는 데가 있거든요. 말씀드리진 없지만 안 주는 데 있는데 그것도 몰래 받을 수도 있고 네. 사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사 취업하면은 이제 좋은 점을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경험으로 설명은 이제 강멘토님이 다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23년까지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2급이라고 그거 한 자격증 하나 땄어요. 전문 자격증은. 그다음에 이제 QA 팀 리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회사고 해서 한 두 달 정도 가 있었죠. 여기까지가 했던 거고. 근데 저희 회사에 그 IMSP 한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후배예요. 그분은 인증심사 평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 분은 선배 한 분은 기술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거의 평가 독점으로 하고 저한테 몇 개 달라 그래도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인데 안 주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 달에 정보기술사 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 이것도 요거 140만 원이고 요것도 한 50만 원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따셔야 되는 이유가 데이터 거래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거래사가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내년까지인가? 내년까지만 그 자격증 없이 기술사 있으면은 준다고 합니다. 네, 빨리 따셔야 되고. 그다음에 CPPG 기술사 분들하고 같이 해서 땄고요. 그다음에 식약처 AI 프로젝트 그 해서 이제 저는 평일에 쉬어가지고 평일에 한 5송 5번 해서 거의 과장님들이나 그 의사분들이랑 많이 친해졌고, 네, 그래서 뭐 올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까지 포함해서 한 평가 6회 정도 다녔고, 한 번 가면 25만 원 정도 되는데, 기술사 회에 올라온 거는 기업은행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ITP 파이널 모의고사 출제 및 멘토링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 쪽팔려서 안 써놨는데, 어, 아까 강멘토님 하셨던 그 사무관 시험을 했는데, 강멘토님은 안 했겠지만, 저는 PSAT, 그 요즘에는 이제 기술사도 PSAT 봐요. PSAT 해서, 진짜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6시간 동안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서류 심사는 만약에 이제 공무원 준비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류 심사는 PSAT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PSAT가 내가 1등이다. 그러면은 서류 심사에 헛발질만 안 하면은 합격할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명을 뽑는데 한 명 뽑는다고 하면 3명을 뽑는데 서류 심사에서 PSAT 점수가 들어가요. 어, 그다음에 이제 면접 때는 이제 했는데 저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짜증나게도 아무도 안 뽑았어요. 근데 시험 점수는 제가 40점이거든요. 각 항목 40점, 그러니까 평균 40점은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시험은 제가 평균 60이 나와서 저희 그 마지노선이 41점이었거든요. 거의 20명 시험 봤었는데. 그래서 거의 높은 점수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합격해서 오시면은 그거 PSAT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 PSAT 보면은 아주 진짜 이거보다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답은 있는데 풀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미쳐버린 수능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푸는 것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심화반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강남은 평일 야간은 여기서 하고요. 화요일 금요일 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북은 아직 개설은 안 됐는데 강북 평일 야간반이 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주간 모의고사를 보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월화에 안 나오고 목금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월화에는 3명 앉아 있는데 목금에는 막 20명 앉아 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발전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쓰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예, 찍는 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면은 그만큼 멀어져요. 그리고 멘토링 안 받으면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그다음에 이제 강북 평일 야간이 이제 개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미참석 시에는 그 점심시간이 여러분들이 되게 골 때려요. 점심시간에 뭘 해야지? 뭘 해야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공부하기도 애매합니다. 공부하면 옆에서 다 물어봐요. 그
뭐 해요? 그러면은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나 후배나 와가지고 기술사 준비한다 그러면은 또 기술사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면은 진짜 개짜증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강북반 을지 아지트를 열어드릴 거고 점심시간에 와서 그 제가 드린 문제 그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그 박스에 넣어 들어가면 제가 월요일에 시점할 거고 근데 뭐 월요일 날 뭐 회식이다 아니면은 뭐 저기 야근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점심은 먹잖아요. 야근이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점심 안 먹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점심에 오셔서 쓰고 가시면은 제가 이제 채점할 때 채점을 해드리고 다 못 쓸 수도 있겠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시면은 할 거고. 그다음에 멘토링 자기는 못 온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날 점심 멘토링을 해서 이거는 다른 반에서는 안 하는데 왜냐면은 저는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쓰는 법을 가이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은 저는 그냥 자기 거 자기가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은 시험 채점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식약처 하시면서 이제 기술사님들 되게 오래된 분들 같이 했거든요. 학원별로 다 분류된대요. 심지어 반끼리도 학원에서 반끼리도 분류된대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잖아요. A 집단, B 집단, C 집단 학원별로 다 분류할 수 있대요. 그냥 시험 보다 보면은 1번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가르친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를 6점 줬는데 얘가 얘가 특이해서 6점 줬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거 가르쳐 준 거나 그러면 뒤에 애들 5점 받기 시작해요. 네. 근데 자기 거면은 점수가 좀 더 높죠. 그래서 제임스 기술사님은 그래서 혼자 합격했을 거라고 두 달하고 합격하셨잖아요. 그, 그 기필반만 하고 합격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 자기가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멘토님이 하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거 자기가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안 튀어요. 그래야지 내 거 점수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 자기가 쓴 거 공유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반은 그 반 거 다 분류됩니다. 시험 채점하면 다 분류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심화반을 선택할 때요? 아, 네. 구로요? 네, 그럼 영등포에 지금 있지 않나요? 네. 네. 저 때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고 심화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화반을 어디로 갈 건지. 네. 왜냐하면은 심화반을 하면은 전에 있던 멘토님 계속 만날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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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나는 뭐 강남 아지트 누구 반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그 반에 맞춰서 하시라고. 네, 심화반을 놓고 기필반을 놓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네. 어, 저희 거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시험 보고 채점 해놓으면은 한 분은 강의하시고 한 분은 멘토링 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강남 평일 야간은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시험 보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멘토링을 받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못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외해서 일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날 멘토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점심시간에 오면은 멘토링 하시, 필반은 멘토링을 점심시간 때 그 심화반 멘토분들이 오셔가지고, 왜냐면은 그 심화반 때 푸는 문제 개수랑 기필반 때 푸는 문제 개수랑 달라요. 처음에는 한 개, 둘째 주엔 두 개, 그래도 10개는 다 안 풀어요. 네. 그래서 멘토링 할 게 적어지죠. 사람은 많지만. 근데 심화반 딱 들어가면은 100분, 100분 보거든요. 그러면은 10개, 4개 선택해야 되니까 멘토링 할 게 엄청 많아지죠. 한 사람당 한 15분 잡아야 돼. 근데 기필반 때는 뭐, 한 사람당 한 5분이면 되고. 네. 네. 네네네. 주말에요? 주말에는 한 10시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상 아니더라도 10시간 해야 될걸요? 저 CPPG 할 때도 10시간 했어요. CPPG 할 때도 10시간 했어요. 그거는 그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뭔 시험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CPPG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9개 도메인이잖아요. 한 시간에 하나씩 봐도 9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풀고 이러면은 하루에 이 10시간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10시간이 준비한다는 게 기술사라고 해서 오래 그러니까 더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보 처리 기사 하셨을 때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질문 있으시죠? 네. 평일은 우리 방송 평일 야간반이 기본 심화반인가요? 네. 그런 건가요? 네. 심화반. 심화반.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뭐 몇몇 반도 그렇게 하시지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쓰면은 여러분들 안 쓰고 그 멘토링 안 받으면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사람이 많이 쓰고 멘토링 많이 받는 사람이 짧아요. 6개월 이하로 들어간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멘토링도 안 받고 그다음에 쓰지도 않고 근데 6개월 안에 끝나겠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쓸 수는 없어요. 내가 10개를 다 알고 있다, 다 외우건다 다 하더라도 쓸 때는 네다섯밖에 못 써요. 왜냐면은 시간상 안 돼요.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20개를 알고 있다. 20개를 다 외우고 있다. 그거 다 쓸 수 있냐? 못 써요. 왜냐면은 1교시 문제는 10분마다 끝내야 되거든요. 20개 쓰면은, 30초마다 하나 써야 되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큼 정리할 수 있느냐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뭐 그 한 문제만 풀겠다고 하면은 쓸 수는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할까요? 네, 포함 시간, 4시간, 네, 그것만 하던가. 네. 이거 올라와 있어요.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시작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네, 오늘은 영화를 못 보시겠네요. 근데, 생각해 보시고,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막 죽을 듯이 힘들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시험을 하든 아마 석사를 하시든 박사를 하시든 비슷하게 힘들 거예요. 생각이. 근데 이게 좀 짧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